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궁금한 사항을 상담하는 시간 생활상담 이주현입니다. 미국은 세계 각지에서 온 이민자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이민의 국가로 이민 정책은 국가 기초를 설계하는 데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빗장으로 열기 힘들어 보였던 이민 정책들이 하나둘 희망의 기지개를 켜고 있는 듯한 요즘입니다. 바뀌는 이민 정책들, 궁금한 이민법에 대해 오늘 신중식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생활상담 생방송 전화 201-585-8770 카톡 아이디 FM877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신중식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신중식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생활상담에서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맞습니다. 네, 네. 워낙에 유명하신 분이긴 하지만 우리 듣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신중식 변호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신문이나 TV에서 많이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정보 또 새로운 항상 우리 이민법은 네. 미국에서도 다른 법률과는 달리 네. 항상 변하고 있고 항상 대통령이 바뀌거나 정부가 바뀌거나 조금이라도 이 어떤 사항이 되는 막 변하고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좋게 어떤 경우에는 불리하게 어떤 경우에는 한숨 쉬게 희망을 줬다가 또 다시 실망. 이게 이민법이 많은 사람들을 울리고 또 행복하게 해준 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게 이제 처음에 30년 넘게 변호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런 법률 저런 법률 많이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민법이 재미있어지게 되고 또 보람도 있고 또 사기당하지 않게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게 사기당하지 않는 거를 방지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주위에 사기당하는 분 많이 보고서 야 이게 정확한 정보가 우리 교민사회에 우리 동포사회에 꼭 많이 알려질수록 좋겠다. 그래야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이 사기를 좀 덜 당하겠다라면서 많이 홍보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민 전문이 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민법을 이제 거의 30년 넘게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우리 동포 사회 우리 이쪽 뉴욕 지역에 뉴저지 지역에 생활이 동포들의 그 생활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 쭉 보고 오면서 느낀 게 하나 있다면은 많은 분들이 2000년대에 이사와의 조항 이후에 혹시 새로운 구제가 없었나라고 많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또 실망도 중간에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이든 새 정부가 들어오니까 조금 희망을 갖게 됐죠. 그 얘기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하고 하여튼 오늘 이 라디오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신준식 변호사님은 법학 박사이시기도 하고요. 미국 이민변호사협회, 미국 연방법원 변호사세요. 이민법을 중심으로 하시면서도 계약법, 일반 민사, 형사법도 다루고 계십니다. 오피스가 세 곳에 있네요. 맞습니다. 뉴욕에 있고 뉴저지에 있고 필라델피아에 있고 맞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자, 뉴욕 오피스가요. 16 이스트 32nd 스트리트 수인 넘버 502번, 전화번호가 212-594-2244번이에요. 뉴저지가 2160 N 센트럴 로드 209 포트리 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저희 방송국이랑 같은 건물입니다. 같은 건물입니다. 201-400-5540이에요. 필라델피아에 있는 오피스는요. 7300 올드 요크 로드 스윗 넘버 201 엘킨스 파크 필라델피아에 있고요. 215-635-2800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이민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생방송 전화 201-585-8770 카톡 아이디 FM877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진짜 정말 울고 웃는 이민법 때문에 특히나 12월에요. 정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네. 많은 기대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제 특히 지난 이 4년 동안은 네. 아주 암흑의 4년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빗장. 예, 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네. 트럼프 자신이 이 공화당 내 어떤 그 기반이 없다 보니까 네. 어떤 그런 돌풍을 일으키는 뭔가를 잡아서 네. 한번 어떻게 해보자 하는데 그 옆에서 도와준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네. 당신은 다른 기반이 공화당 내 기반이 없으니까 뭔가 특이한 걸 들고 나와서 어떤 그룹의 어떤 층의 표를 집결을 네. 하지 않으면은 당신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라고 해서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처음에 상원 의원 하면서 네. 처음에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법무장관을 했던 세션이라는 그 당시에 네. 이제 이 상원 의원이 있었고 네. 그 밑에 이제 그 스티브 배넌이라고 네. 아주 그 전략가가 하나 있었어요. 네. 그 사람하고 나중에 이제 백악관에서 보좌관을 계속 하던 그 스티브 밀러라는 보좌관이 네. 있었는데 이 세 사람이 이 트럼프하고 해서 당신은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이 반이민 정책을 해서 네. 그 이 중산층의 백인 그룹을 집결해서 그 사람들의 표를 모으지 않으면 당신이 이기는 방법이 없다. 네. 그렇게 부추기고 하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가 지난 4년 내내 네. 반이민 정책을 해서 네. 그동안에 그러지 않아도 좀 힘들어 왔던 이민법을 네. 더 힘들게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영주권도 많이 거절하는 방법을 찾고 네. 미국의 합법 이민 오는 것도 어떻게 하면 막아보자. 네. 감축시켜보자.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무슨 범죄 관련시켰으면은 이 영주권 안 주고 쫓아내고 네. 조금이라도 뭐 이 범죄가 심하지 않으면 예전에는 불법 체류자, 서류 미비자라고 하더라도 쫓아내지는 네. 않았는데 네. 이제는 뭐 그냥 잡으면 그냥 쫓아내려고 그러고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우리 유학생들 네.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제일 좋은 게 편안하게 이 학생 비자 유지할 수 있었겠는데 조금만 모하면은 뭐 쫓아내겠다, 뭐 이 학생 비자 뭐 안 주겠다 그러고 그 학생들이 제일 좋은 방법이 졸업하면서 OPT하고 그렇죠. OPT하면서 H1 비자하고 네. 일하면서 또 영주권으로 이제 바꿔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불법 체류자 쫓아내고 합법 이민 이런 거는 줄이자 무조건 외국인 싫어하는 정책으로 하다 보니까 H1B 비자도 그러면 이거 우리가 무조건 숫자는 줄일 수 없으니까 이 심사를 아주 어렵게 해서 가능하면 못하게 하자. 그래서 우리 유학생들이 H1B 비자 받고 할 때 아주 힘들어했어요. 네. 그래서 심사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그 기준을 아주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예전에는 금방 쉽게 H1B 비자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해석을 어렵게 해가지고 이건 요렇게 안 되고 이건 요렇게 안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핑계를 많이 만들어내서 그렇죠. 그래서 거부하는 그 성공률보다는 거부율이 아주 많이 늘어서 많은 유학생들이 H1B를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자, 근데 이제 우리 이 쉬운 얘기 먼저 하고 이제 우리 바이든 새 정부의 이민 구제에 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쉬운 얘기 하나 있는 거는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 다카라고 다 알고 그렇죠. 계시죠? 예. 이 청소년들 부모 따라서 미국에 와서 그분들한테 그 노동 카드를 주면서 합법 체류로 바꾸는 건 아니고 그러나 불법 체류이지만 쫓아내지 않는 대신에 또 미국에서 안심하고 경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지위를 주는 게 다카라서 그거를 신청을 하면은 노동 카드도 받고 어디서나 취직할 수 있고 또 그걸로 소셜 시큐리티 받을 수 있고 또 그걸로 운전면허 할 수 있고 또 더구나 해외 여행도 다녀올 수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사실 아주 중요한 아주 좋은 기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에 와서 그걸 없애버리려고 해서 우리 그 법조인들하고 트럼프 행정부하고 싸움이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 새로운 다카 이 만 15살이 되면은 네. 이제 다카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돼요. 근데 물론 다카가 자격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조건이 그렇죠. 다 됐지만 중단을 하고 네. 원래 다카 있는 사람만 계속 연기를 할 수 있게만 허용을 하고 새로운 신청자 받지 새로운 신청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네. 지난 3년간 우리 그 어린이들 중에서 15살 네. 되면 신청할 수 있는데 15살 그 신청을 못 하고 계속 지금 네. 15, 6, 7살 이 고등학교 마지막 졸업반 한 학생들 중에서 많이 신청을 못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법원에서 싸우다가 결국은 승리를 해서 네. 이 없애려고 하는 그 다카를 다시 살려내면서 계속 연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다시 옛날처럼 네. 이제 만 15살이 되면 그 전에 이 다카의 기준에 됐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새 다카는 신청하지 못하게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죠. 법원의 명령으로 네. 우리가 법원에서 이기는 바람에 네. 법원의 명령으로 판사가 다시 옛날처럼 다시 받아라. 네. 그래서 이제 첫째 새로이 다시 받기 시작을 했다. 네. 예.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예전에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 때는 다카인 사람들한테 해외 여행을 못 하게 했어요. 네. 근데 그건 다시 허용하라. 그래서 다카인 사람들 해외 여행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아주 네. 좋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최근에 제일 큰 네. 뉴스고, 이제 우리 이제 본론으로 네. 우리 바이든 이제 트럼프를 이겨서 네. 바이든 행정부가 다시 들어와서 이제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마침 한 3주 전에 네네. 이제 바이든 그 대통령 당선자가 자기가 여러 가지 정책 중에 최우선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민 정책의 그렇죠. 변화다. 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3월 말 이전에 네. 자기가 우리가 서류 미비자 구제 또는 불법 체류자 네네. 구제라고 하는 종합 이민 개혁법을 만들어 국회에 올리겠다. 라고. 이거는 좀 245 아이 조항과 좀 비슷한 맥락으로 가나요? 그런 거하고는 틀린 거라고 제가 네. 설명드릴게요. 네. 예. 이 3월 말까지는 저희가 국회에 올려보내겠다라고 하는 네. 그 불법 체류자 구제 법률을 만들겠다, 이민 개혁법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어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떤 법률이 만들어질까라는 문제하고 두 네. 번째는 과연 이게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가를 그렇죠. 얘기하고 싶어요. 네. 첫째, 그 내용은 이제 어떻게 될 건가? 그러면 이때까지 2000년에 있었던 245I 조항 이후에 네. 이제까지 245I 조항 플러스 245I 조항은 불법 체류자 중에서 네. 이 서류 미비자 중에서 무언가를 영주권을 위해서 무언가 서류를 시작한 사람, 네. 서류를 제출한 사람, 그렇죠. 한테만 네. 해당이 됐어요. 네네. 벌금 1,000불씩을 내면서. 네. 그러니까 그게 골격은 모든 합법 이민과 똑같게 하고 네. 대신에 여기서 미국 내에서 불법 체류하고 있으면은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못 받고 각 나라 자기네 고국에 가서 영주권 인터뷰하게 돼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주권 인터뷰하러 한국이나 가게 되면은 당신 불법 체류했었으니까 영주권 안 준다 그래서 돌아오질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끼어가지고 네. 불법 체류하는 사람은 영주권을 다 수석을 마쳤는데도 영주권 여기서 신청을 못하고 네. 인터뷰를 네네. 또 인터뷰 받으러 한국을 가자니 간 사람 중에 영주권 받고 돌아오는 사람의 숫자는 적고 네. 오히려 거기서 영주권 못 받고 당신 불법 체류했으니까 나 안 주겠어 해가지고 거기서 한국에서 묶이고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우리 동포들 중에서는 미국 내에서 불법 체류하고 있으면 한국으로 영주권 인터뷰하러 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못 돌아오니까.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분들이 불법 체류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됐잖아요.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새로운 이민법이 만들어진다라고 기대할 때 그럼 과연 어떤 것이 만들어질까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사와의 조항이 생기는 건 아주 좋습니다. 네. 네. 그런데 사실은 이사와보다는 조금 다르게 될 것 같은 얘기를 또 계속하겠습니다. 네네. 네. 자, 이민법에 관해서 신중식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생활상담 오늘은 신중식 변호사와 함께 이민법에 관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 생활상담 생방송 전화 201-585-8770 카톡 아이디 FM877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저희가 그 3월 이전에 바뀌게 될 이 이민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네. 네.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해 주세요. 네. 우리 좀 얘기하다가 하라는 것이 이제 앞으로 그러면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 들어서 새 이민 구제법, 불법 체류하시는 서른 비자들까지 다 포함하는 지금 미국 내 우리가 한 1,100만 명 또는 1,2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어요. 미국 정부가. 이들에 대한 이 구제, 다시 말하면은 불법 체류하고 있는 이분들 미국에 오셔가지고 비자가 끝나서 불법 체류가 되신 분도 있고, 멕시코나 아니면은 카나다 국경으로 그냥 넘어오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예. 이제 그분들 또 어떤 분들은 또 뭐 시민권자하고 결혼하고 아니면 아이들이 시민권 태어났으니까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시민권자하고 결혼하고 또 아이들이 태어나서 그 아이들이 지금 15살, 20살, 25살이 됐는데도 영주권을 못 받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단순한 이유 하나는 국경을 넘어왔다는 것 때문에. 네. 자, 등등의 여러 사연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한테도, 다 이렇게 좀 좋은 소식이 될 만한 것이 이제 나오는데, 과연 그것이 이루어질까? 자, 내용은 우리 옛날에 이사와 이조항 같은 경우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거는, 좀 가능성이 좀 적은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사와 이조항 같은 경우 우리한테는 좋아요. 왜냐하면은, 당당하게 이민 신청하고, 나 불법 체류하니까 나 그냥 천불 벌금 내고 내가 그냥 나 이거 무슨 뭐 완전 무슨 뭐 그 면제가 아니고 나 당당하게 다만 한 가지 불법 체류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한국 가서 해야 되는데 그걸 여기서 하게 해다오. 나 천불 낼 테니까. 이제 그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우리는 그게 좋아하지만은 다른 민족이 별로 안 좋아해요. 특히 멕시코 사람들은요. 우리 이제 이 불법 체류자 구제를 해주게 되면 거의 80%가 멕시코 플러스 이 히스패닉 계통 사람, 남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또 플러스 그 정신적인 마인드가 이 돈 조금 있으면 자기 놀고 먹고 이렇게 쓰는데 하지 이거 하는데 이거 신분하면서 해결하는데 이게 신경 쓰는 사람 많지가 않아요. 내가 불법 체류 걸리다 보면 추방당하고 나 그럼 또 멕시코로 실려갔다가 또 밤중에 또 다시 들어오면 되니까 그러고 또 안 해요. 자, 그분들은 그 정식으로 하고 뭐 사업하시는 분들 스폰서를 찾아서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걸 못 해요. 전혀. 그냥 해주는 건 면제하고 구제해주는 그것만 바랄 뿐이지, 다른 방법으로 이 이민 구제하는 거를 흥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로비 활동하는 거는 이사와이보다는 그냥 우리 열심히 살고 세금 낼 테니까 구제해달라, 이제 이겁니다. 좀 더 폭넓게 구제해달라. 자, 그러다 보니까, 2000년도 이후에 이제 2007, 8, 10년 그 부시 대통령 때도 그랬고, 그 이후에 오바마 대통령 때도 그랬고, 여러 번, 이 구제법이 생겼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이제 그것이 그래도 아마 그 오바마 대통령 때 부통령 했던 분이 지금 이제 대통령 당선자가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이니까 그 사람은 이민법에 여러 번 그동안에 부시 대통령 때도 그랬고 상원 의원으로서 법사위원장도 하고 그러면서 그 이민법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은. 그리고 특히 오바마 대통령 왔을 때 부통령을 뭐 이거 8년씩이나 하면서 그 이민법 너무 잘 알고 있는 분이에요. 자, 그동안에 쌓아온 보면은, 첫째는 1200만 명에 대한 무조건 구제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화당 사람들은 그걸 싫어해요. 이 이유는 첫째,
무조건 이렇게 해준다는 거가 이 법률에 이상하다. 법률이 불법 체류하는 사람은 못 해주게 돼 있는데 여기서 영주권 안 해주게 돼 있는데 이걸 무조건 다 풀어준다는 건 그럼 법을 왜 만드냐? 네. 이 준법 정신이 어긋난다. 뭐 맞는 말이긴 해요. 이제 동정심이 없는 얘기죠. 예, 좀 싸늘한 얘기죠. 예. 자, 그런 얘기 하나 하고 또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좋아. 그러면 우리가 찬성을 해줄 테니까 반대급부를 다오. 그럼 민주당 쪽에서는 그래 그럼 뭐냐? 그럼 물어보면 얘네들은 첫째가 저쪽 남쪽에 멕시코 국경 좀 막아다오. 이제 그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이 이 공화당 사람들이 제일 항상 언제든지 미국 사회가 시끌시끌하고 경제가 힘들어지면은 비난이 이민자들한테 와요. 그래서 이민자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특히 또 더구나 불법으로 와가지고 미국 사람들의 직업을 뺏어간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러면 막 비난이 맞아 우리 저기 불법 체류자 쫓아내야 돼. 저 사람들이 우리 경제를 망하게 이런 그걸 많이 해요. 그것이 지난 40-50년을 똑같은 이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불법 체류를 완전히 정말 막아주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가 찬성하겠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남쪽 국경을 막아다오. 정확하게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오지 못하게 이 사기단을 막아주고 국경 오는 초소에서 정확하게 잘 걸러주고 국경선을 순찰을 많이 돌고 아니면은 드론을 띄우고 아니면은 무슨 전자 뭘 해서 국경에 불법으로 넘어온 걸 막아주는 걸 확실해지게 해주면 우리가 찬성하겠다라는 뜻이. 그래서 이제 그걸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트럼프는 담을 쌓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나온 거죠.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런 것만 해주면 자기 찬성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이 이제 또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솔직히 이번에 트럼프처럼 이민자를 싫어하는 백인들 그룹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냥 쑤셔해가지고 선거에 이용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통계를 보면은 이민자 또는 불법 체류자가 나중에 영주권 받게 되고 시민권을 받게 되면 이제 투표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에 70%가 넘게 민주당 쪽을 찍어요. 그러니까 공화당에서 볼 때에는 이게 불법구제 이민자 많이 오는 거 하나도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들도 이민자의 자손이지만 이게 이민자가 새로 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공화당만 찍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싫어하는 거죠. 정말 이민자가 마음 붙일 곳, 발 붙일 곳이 없어졌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생활상담 오늘은 신중식 변호사와 함께 이민법에 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신중식 변호사는 법학 박사이자 미국 이민변호사협회 미국 연방법원 변호사십니다. 이민법을 중심으로 계약법, 일반 민사, 형사법 등 여러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계십니다. 뉴욕 오피스 212-594-2244, 212-594-2244. 뉴저지 포트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화번호 201-400-5540, 201-400-5540. 필라델피아 오피스는 215-635-2800, 215-635-2800번입니다. 네, 변호사님, 저희 이제 얘기를 계속해서 해볼게요. 자,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많이 무조건 다 해주면 좋죠. 근데 이제 공화당 쪽에서 반대를 하고 깨지는 것보다는 이제 실속 있게 어느 정도라도 얻어내야 되거든요. 자, 이제 그러면은 공화당이 반대를 많이 하니까 공화당을 달래면서 성공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떤 거가 될까라고 이렇게 보면은 이때 첫째는 우선 무조건 다 불법 체류하시는 분들한테 무조건 다 그냥 합법 체류해주고 영주권 주고 그렇게 막 해주면은 공화당이 다 반대하니까 안 돼요. 자, 그렇다면은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뭔가 이 공화당 사람들을 좀 약간 이렇게 다듬어 주는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자, 그러면 무조건 주지 말고
임시로 그냥 그러면 이 불법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선 첫째 합법으로 자유롭게 경제 활동할 수 있게 해다오. 네. 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국회의원들 중에서 나오는 게 그러면 한 5년 내지 7년 정도를 네. 자유롭게 경제 활동할 수 있고 뭐 소셜 번호 받고 노동 카드 받아서 언제든지 취직할 수도 있고 자기가 사업도 할 수 있고 또 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고 플러스 한국도 좀 갔다 올 수 있고 네, 그렇게 뭐 이 뭐랄까 영주권 안 줘도 그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게만 해다오. 네, 그게 첫째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 그러다 보면은 그럼 한 5년 내지 7년 정도 그렇게 하고 대신에 자, 그럼 계속해서 어떤 사업을 하든 직업을 가지게 해서 세금을 내는 가족에게는 그 세금 낸 기록이 뭐 5년, 7년 또는 뭐 길게는 10년 되면은 영주권을 주는. 그래서 영주권 받고 난 다음에 이제 5년 뒤에 시민권을 받게 되지만 영주권을 받게 되면 사실 모든 게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영주권 받을 때까지의 그 길을 얼른 그냥 그대로 영주권 준다 그러면 분명히 공화당 쪽에서 반대하니까 통과하기 힘들어요. 자, 그래서 생각해내는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그 합법 체류로 바꿔주는 건 아니지만 합법적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가족들이 그리고 우리 죄 있습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 뭐 부모 따라왔다가 이렇게 이제 불법 체류가 돼가지고 아직은 모르는 아이들도 있고 조금 크면 이제 자기가 이제 대학 갈 때쯤 되면 많이 깨달아요. 우리 그 자녀들이 대학 갈 때쯤 되면 이제 뭐 SAT 시험도 봐야 되는데 그러면 SAT 시험 보려면은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엄마 아빠 내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뭐야라고 이제 물어보기 시작할 때. 이제 자꾸 숨겨왔던 것이 드러나게 되고 이제 엄마 아빠들이 이제 정신적으로 그러지 않아도 힘들어 왔는데 아이들한테 이제 이렇게 직접적으로 SAT 시험 보고 대학 가게 되고 그럼 모든 곳에 다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원하니까 이게 없다라고 하면서부터 아이들이 실망을 하고 많이 비뚤어지는 학생도 있었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대학하고 SAT 저기서도 소셜 시큐리티가 번호가 없어도 시험을 볼 수 있게 또는 대학을 갈 수 있는 이렇게 길을 조금씩 터주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면 소셜 번호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몇 년 후에 세금 많이 내고 많이 낸다는 게 뭐 금액을 많이 낸다라기 하는 것보다는 오랫동안 계속 성실하게 살고 그러면 영주권을 주는 그런 방법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면은 아니지만 이걸 구제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조금 만들어주자 이거죠. 쭉 해서 어떤 그런 모양새를 갖추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한 번에 일단 전체적으로 사면을 하면은 분명히 공화당은 반대해서 이 법은 깨집니다. 성공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럼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분명히 아마 그런 쪽으로 아마 바이든 행정부가 법을 만들어낼 거고 그러다 보면 같이 상의하게 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그런 쪽으로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럴 때에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렇게 되면은 특히 그 사기를 이렇게 하면 금방 받는다 어쩐다 하면서 막 그 사기를 당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조심하시고 우선 기대를 하는데 과연 그러면 이제 성공을 할 건가? 어렵죠. 이때까지 지난 20년간 여러 번 그 법안이 나왔는데 사실 실패했어요. 막 국회의원 표가 두세 표, 한두 표 차가 모자라가지고 했다가 투표했는데 모자라고 해서 여러 번, 서너 번 올라가서 마지막 투표에서 안 되고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자, 이제 과연 이번에 성공할 건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새해 1월 5일 날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번에 11월 3일 날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를 다 했잖아요. 다 끝났는데 안 끝난 게 하나 있어요. 조지아주예요. 조지아주는 이 선거라는 거는 미국 선거는 이상하게 전체적으로 뭐 우리 같이 한국처럼 나라가 다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각 주마다 하는 거예요. 주관을 해서 주가 다 해가지고 50개 주가 모아져서 그걸로 대통령도 뽑고 이제 각 주마다 자기들이 국회의원 뽑고 상원의원 뽑고 하원의원 뽑고 또 자기네는 누가 대통령이라다 뽑고 50개 주를 다 합해서 모아서 그게 이제 대통령을 모으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각 주가 선거를 다 운영하게 되는데 이상하게 조지아주는
과반수 꼭 50%가 넘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막 2명만 나왔으면 누구 하나 50%, 누구 하나 49%, 뭐 이럴 텐데. 그렇죠. 이게 3명, 4명 나오다 보니까 당선자가 전부 다 뭐 49%, 최고가 48%밖에 못 얻었어요. 네. 다른 사람들 2, 3% 가져가고 또 그러니까 네네. 민주당국. 그래서 당선자가 없어요. 2명이 이제 그래서 결선 투표를 1월 5일 날 해요. 네. 근데 거기에 상원 의원 2명을 뽑게 돼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상원의 의원이 하원은 지금 민주당이 다수예요. 네. 상원은 48명이 민주당이고 네. 50명이 공화당이에요. 네네. 2명이 지금 남아있는 그렇죠. 게 조지아주 1월 5일 날 투표를 해요. 아. 그래서 지금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조 바이든 당선자도 그렇고 조지아 내려가서 선거운동을 하는 거 있는 게 바로 그 이유예요. 네. 자, 여기서 이 2명이 민주당 사람이 꼭 되어야 50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 딱 반인데 미국 법에는 50명으로 투표를 했을 때 50대 50으로 투표가 나오면 네. 같은 숫자니까 정할 수 없을 때는 부통령이 상원의 의장이에요. 네. 상원의 의장이 동수일 때는 자기가 네. 투표권이 하나를 행사해요. 그러니까 부통령이 지금 카멜라라는 네. 부통령, 민주당 부통령 여자잖아요. 네. 그분이 가서 민주당 쪽으로 찍으면은 이제 상원이 또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민법도 그렇고 민주당 정책이 어떻게 변하느냐는 이 조지아의 선거가 1월 5일 날 그 네. 선거예요. 네. 뭐 조지아의 예를 들어서 덜러스나 그 아틀란타에 친구분들 계시면 얘기 좀 하세요. 뭐 10표, 20표, 30표도 중요해요. 그럼요. 예. 중요하죠. 예. 네. 네. 그래서 네. 그게 참 중요하다. 우리 네. 이제 많이 지금 그래서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총력을 다해서 거기 지금 하고 그렇군요. 있어요. 네. 여러분들 많이 좀 기대해 주시고. 네. 네. 저희가 좀 희망을 좀 걸어봐도 될 것 네네. 같아요. 네. 네. 그 중요한 게 또 국가별 그 쿼터제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요것 때문에 이제 취업비자 가지신 분들 참 속 많이 썩으셨어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사실 이게 많이 떠돌진 않았는데 속으로는 참 맞아요. 중요한 얘기예요. 네. 그 국가별로 이제 우리 현재 이민법은 이제 여러 가지 법 중에 하나가 이게 사실은 1924년도에 만들어질 때 이 백인 사람들이 그때 많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막 이태리 그다음에 무슨 아이리시 네. 주 영국, 미국, 주 이쪽 사람들이 아니고 네. 유럽에서 주변 국가 사람들 뭐 네. 그리스, 이탈리 네. 아니면 뭐 이런 사람들이 이민이 많이 오니까 네. 그걸 막으려고. 특히 그 당시에는 엔타이 이 차이니즈라고 그래가지고 네. 동양 사람 이민 못 오게 영주권 안 주게 네. 하는 법이 또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일본, 한국 중국 네. 사람들 특히 네. 많이 왔잖아요. 그걸 영주권 안 주게 하기 위해서 법을 막았어요. 네. 그때 우리 사탕수수 해가지고 그렇죠. 1901년에 네. 왔다 그러잖아요. 네. 네. 그분들 와서 노동자로 왔지만 네. 영주권 못 받았어요.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셨는데.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아시아 사람들은 못 오게. 네. 근데 나중에 이제 법이 바뀌어서 이제 이렇게 오게 하면에 나라별로 퍼센트를 줘가지고 네. 어느 한두 나라에서 많이 오는 걸 못 오게 하는 방법이 네. 이 사람들이 머리를 짜서 만든 게 이게 나라별로 퍼센트를 주자. 그래가지고 네. 이제 7%라는 맥시멈을 준 거예요. 네네. 네. 그러니까 어느 몇 나라가 왕창 오는 걸 못하게 하는 그렇죠. 거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쭉 내려다 보니까 이제 그게 우리는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영주권을 우리보다 더 왕창 정말 많이 신청하는 나라들이 몇 나라가 있어요. 네. 필리핀, 네. 멕시코, 네. 중국, 제일 요즘에 와서 많아진 게 인도예요. 인도. 네. 네. 이 사람들은 이 7%라는 거에 딱 막혀가지고 우리는 현재 어느 가족이면 몇 년 걸린다, 5년 걸린다, 7년 그렇죠. 걸린다, 네. 형제자면 13년 걸린다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요 40년 걸리는 것도 있어요. 너무 많이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7%를 넘어가서 자기들끼리 경쟁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네. 말씀 잘 지금 우리는 5천만 명 네, 인구잖아요. 네.
인도는 20배가 넘어요. 30배, 우리의 30배예요. 네. 예, 거기 14억, 15억이에요. 네. 그러니 거기서 이 신청하는 숫자가 너무 많아서 네.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7%라는 선을 이 법이 네. 있어서 딱 막아놓으니까 자기들끼리 경쟁해서 20년, 40년 걸리는 거예요. 우리는 뭐 5년 몇 년 걸리는 그런 네. 것들이. 또 특히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취업 이민이에요. 네. 취업 이민은 우린 요즘에 다 오픈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취업 이민 탁탁탁 나오면은 거의 1년 반 안에 영주권 받아요. 네. 늦으면 2년 안에 영주권 받고 있어요. 얼마나 네. 좋아요. 우리 몇 년 전에는 너무 우리끼리 또 경쟁을 해가지고 네. 한 8년 걸렸어요. 네. 근데 요즘에는 그냥 하는 대로 다 쫙쫙쫙 진행되기 네. 때문에 다 오픈돼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면 없어지면은 그렇죠. 인도 애들이 다 가져가니까 네. 우리 지금 한 1년 반 걸리던 취업 이민이 네. 8년, 9년, 10년, 15년까지 늘어나는 그렇죠. 찬스가 있는 거예요. 네. 우리로서는 정말 막막한 거죠. 네. 근데 이번에 그 법을 7%를 없애자라고 하는 법이 올라갔어요. 네. 하원에서도 통과되고 상원에서도 통과됐어요. 네. 그래서 이거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이제는 그래서 한숨을 쉬고 있는데 네. 그래 약간 법이 조금 달라서 네. 그럼 이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너무 피해를 보니까 조금 줄이자 그 방법을 피해를 그러면서 조금씩 법이 약간씩 다른 걸 내놨어요. 네. 그래서 거기 상원하고 그 하원에서 만나가지고 그럼 이렇게 조정으로 하나를 묶어서 이제 통과하면 되는데 네.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네. 트럼프하고 네. 상원에 이제 국회에 그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네. 막 이 팬데믹 우리 네. 바이러스 때문에 뭐 실업수당 주자 뭐 그렇죠. 주자 지금 공짜로 뭐 1인당 1,200불 주자 600불 주자 뭐 네. 지금 그 트럼프는 아니다 2,000불씩 주자 막 그런 걸 서로 네. 싸우다 보니까 그 법을 서로 상의해야 될 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려 끝났어요. 네, 그래가지고 네. 상의 못하고 그냥 생각도 못하고 이렇게 싹 지나가고 그래서 살짝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다행이에요. 정말 절묘한 네. 순간에. 그게 만약에 그런 거 아니고 네. 이게 뭐 서로 소통해서 이렇게 조정하고 그렇죠. 했으면 이게 통과됐으면 우리 취업 이민하는 것이 네. 이제 지금 1년 반이 네. 3년, 4년, 10년까지 15년까지도 계속 늘어날 뻔했었어요. 지금 약간 청신호인데 네. 빨간불이 들어올 뻔했네요. 그렇죠. 네. 아주 저는 너무너무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네. 우리 이게 사실 잘 아는 분야가 아니어서 많은 네. 분들이 그냥 모르고 그냥 지나갔는데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였었는데 아주 잘 됐어요. 네. 좀 걱정하셨던 분들이 네. 계시다면 조금 마음을 놓으셔도 되겠어요. 그럼요. 네, 그렇군요. 또 요즘에 사실 그 연말이다 보니까요. 네. 음주운전 이게 문제예요. 근데 이 음주운전이 네네. 굉장히 하드하게 지금 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게 네. 음주운전에 걸린다는 것이 이제 음주운전 사실 걸리면은 너무너무 골치 아파요. 네. 그냥 하나 걸렸는데 실제로 이제 법원에 가고 막 이렇게 이제 그 해주다 보면 이제 이렇게 도와주다 보면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뭐 벌금만 내고 이제 끝나자라고 하는 거 다 이렇게 이제 우리 변호사가 다 하는데 하다 보니까 정말로 내가 봐도 너무너무 귀찮게 하는 거예요. 뭐 돈 내고 뭐 내고 가서 교육받고 뭐. 그럼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이제 우리 이 동네에 와 있는 우리 유학생들. 네. 그다음에 그 주재원 되시는 분들. 그다음에 뭐 H1B 등으로 이렇게 취업해서 와 있는 분들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3년 됐어요. 한 2년 반 3년 됐는데 미국 내에서 음주운전이나 아니면 다른 조그만 범죄에 걸리게 되면 또 뭐 애기 엄마들 잠시 무슨 뭐 어디 쇼핑 갔다가 차 안에 애기 놓고 얼른 뭐 사갖고 나오잖아요. 그거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그런 게 조금이라도 그런 범죄에 걸리면 그것이 곧바로 이제 경찰에서 스테이트 디파트먼트 외무부라 그러나요? 우리는. 그리고 그다음에 대사관 한국에 있는 대사관으로 통보가 돼 가지고 자기들이 다 뒤져서 거기에 이름 나오면은 그 비자를 한국에서 추가뼈래요. 주재원 비자, 학생 비자, 아니면 뭐 예술 비자, 아니면 취업 비자, H1 비자, 뭐 주재원 뭐 여기 나와 계신 분들 비자 그냥 죽어버려요. 그러면 한국으로 바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돌아가야 돼야 원칙이죠. 네. 근데 사실은 법률에 또 약간 구멍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자는 죽었지만 여기 와서 계시는 분들이 더 계속 머무를 수는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러나 외국 나가게 되면은 비자가 죽었기 때문에 못 들어와요.
아, 그렇군요. 미국 내에 있는 동안에는 계속 조금 더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조금 더 회사를 더 다닐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이제 막 그 상사 주재원 거기서 회사들이 연락이 이거 가야 됩니까? 아니면 이거 우리 지사장님 걸렸는데 이거 우리 어떡하랍니까? 그 내일 뭐 당장 가라는 겁니까? 뭐 아닙니다. 너무 흥분하지 말고 예, 당장 가라는 거는 가되는 게 원칙이지만 예, 절대 첫째는 외국 나가지 말 건. 두 번째는 그 나와 있는 비자 그 체류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안에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돼요. 그렇군요. 무조건 가는 건 아니고. 예. 근데 그게 법을 설명하려면 좀 길어요. 그렇군요. 예, 비자는 외국에서 미국에 들어올 때만 사용하는 거고 일단 미국에 들어오면 여기 들어와서 이민국이 당신한테 여기 얼마 동안 있으시오라고 체류해준 허가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는 또 미국 내에서 합법으로 체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뭔가 길은 있긴 길은 있네요.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 한 발 더 나가서 빨리 다른 뭐 비자로 넘어가거나 바꾸거나 아니면 영주권을 빨리 휙 바꿔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우리 한국 분들 음주운전, 그다음에 아이 차에 놓고 내리는 거 요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안 돼, 절대 안 돼요. 잠시 집에 뭐 애들 놓고 어디 잠깐 갔다 오는 거. 그것도 안 되죠. 뭐 어떤 분들은 뭐 파티 갔다 와, 동창회 갔다 와 애들 놓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 주유소에서도 그 캐셔에 가는 동안에 잠깐 이렇게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 사이에도 큰일 납니다. 원래 안 돼요. 학교 픽업할 때도 그렇고요. 근데 특히 조심해야 되는 건 우리 연말 됐고 그랬는데 옛날 다른 때보다 올해는 조금 나은 편이에요. 왜? 바이러스 때문에 파티가 많이 없어졌어요. 우리 주재원 하시는 분들, 우리 한국 분들 회사들은 파티 많이 하잖아요. 저녁 때 회식 많잖아요. 꼭 많이 줄었지만 절대로 음주운전 꼭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맞아요. 음주운전 조심하셔야 되고 다카 신청하실 때는 음주운전은 절대로 그 얘기 나오시니까 다카는요. 우리 이제 물론 뭐 고등학생들 뭐 이렇게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학생들, 우리 직장인들, 젊은이들 다카 많이 있는데 이제 신청할 사람도 많고 그런데 그거 또 연기해야 되잖아요. 2년마다. 그렇죠. 그때에 그 음주운전이 있으면 안 해줘요. 연기할 때도 그 기록이 맞습니다. 그 사이에 생기면 또 봐요. 그렇군요. 2년마다 연기하는데 그때마다 봐요. 정말 요거는 정말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절대로 음주운전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유학생들, 우리 취업 비자로 와 계신 분들, 예술 비자 와 계신 분들, 또 저기 있죠. 왜 교환 교수, 교환 교수로 또 교환 비자로 와서 일하고 계신 분들 있고, 또 L 비자로, 또는 E 비자로, 또 투자 비자, 또는 L 비자로 주재원 비자. 우리 여기 상사들 뭐 200~300개 회사가 다 나와 있는데, 직원들 그거 걸리면은 한국에서 비자가 금방 일주일도 안 돼요. 취소돼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데, 물론 이제 그때 그냥 당장 나가라는 게 아니고 여기서 계속 좀 있을 방법은 있긴 있다. 그러나 이제 절대로 외국은 나가면 안 된다. 그렇군요. 자, 이제 그런데 그게 당사자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학교 잘 다니고 있는 애들 어떻게 할 거예요? 걔네들 어떻게 한국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은 그래도 좀 나은데 이게 가족 있지, 부인 있지, 이거 이 당장 나가야 돼요. 애들 학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애들 그럼 엄마하고 애들 남아서 여기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있지만 너무 골치 아파요. 비용 많이 들어가고 변호사한테 괜히 혼자 해결이 안 되니까. 그렇죠. 변호사한테 또 하면 방법은 있어요. 비용이 좀 들어가서 그렇지.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엔 참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는 절대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또 영주권이라든지 시민권 신청할 때 불이익이 생길 수도 당연하죠. 있어요. 당연하죠. 이거는 근데 이제 약주 좋아하시는 분은 2번까지는 영주권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3번째 되면은 그 정도는 이제 우리가 드렁큰 이제 헤빗이라 그래가지고 3번째 되기 시작하면 추방 가능성이 이 사람은 많아져요. 습관적이다,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알코올릭으로 보는 거죠. 그런 사람 우리 영주권 안 줄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서.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분이 계세요. 이제 와서 영주권 신청 중인데 첫 번째 걸려서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나 해주고 그러는데
재판도 하기 전에 두 번째 또 오셨어요. 또 잡혔대요. 네. 그래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또 두 번째. 네. 두 번째는요, 이제 일주일 정도 가셔야 돼요, 감옥에. 그렇게 설명해 주지. 네, 알겠습니다. 절대 안 먹습니다. 근데 또. 네. 첫 번째, 두 번째 진행되고 첫 번째가 다 끝나기 전인데 세 번째 또 걸렸어요. 아이고. 그랬더니 제가 법을 설명하니까 네. 한 일주일 뒤쯤에서 저 한국에 왔어요 하고 아이고. 가셨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군요. 네. 아이고. 네. 모쪼록 연말이니까 여러분 이런 거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